자, 우리 3월 분석 관련해서는요, 좀 이따가 2교시에 설명할 겁니다. 2교시 그 종무합평에서 쇼츠 찍으러 오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 나오기 때문에 2교시에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은 좀 해드리겠지만은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거야. 3월이 뭐 수능과 전혀 연계돼 있는 시험도 아니고 특히 뭐 미적분 선택자들은 특히나 미적 파트는 전혀 어찌 보면 수능과는 좀 연계가 없죠. 그리고 확통은 이제 아무래도 3월이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3월에서 나오는 딱 주제가 확통에서도 항상 킬러로 나오는 주제이다 보니까 뭐 확통 친구들 중에서는 3월 문제에서 좀 잘 안 풀렸다 하면은 좀 반성을 해야 돼. 왜냐면 확통 안 어려웠어. 특히나 뭐 확통 30번을 못 푼다라고 하면은 중복조합의 어떤 그 클리셰를 전혀 모른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이 없어. 너무 쉬워서 너무 할 말이 없고 혹시나 이제 만약에 나는 산모가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정말 철저하게 반성을 좀 해주셔야 돼요. 분명히 기본기가 엄청 많이 부족하다라는 소리니까 그 부분 잘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뭐 추론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뭐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채워나가시면 되니까 또 공부량을 많이 늘리셔가지고 좀 잘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다. 뭐 특히나 이제 14번 같은 거는 그 14번에 있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 문제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14번 뭔가 좀 어려워 보여서 제꼈다 또는 14번에 추론을 못했다 이러면 그냥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뭐 15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냥 전통적인 문제예요. 그치? 뭐 집합 표현을 이해를 못했다. 그것도 반성을 해야 되고. 그치? 그래서 뭐 그냥 이번에 공통 쪽 파트를 좀 내가 뭐 좀 잘 안 풀렸다, 좀 미스가 있었다 이러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놓쳤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반성을 해주셔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점수보다 한 10점은 깎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수능 점수랑 비슷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라서 수능 때 절대 이렇게 안 나와. 그리고 컷이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우리 산모는 컷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3 애들만 시험을 봐가지고 커트라인을 매기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좀 커트라인을 보고서 나 1등급이다, 다행이다 이럴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좀 점수가 낮아가지고 그러면 아직 산모니까 내가 더 부족한 부분을 잘 공부를 해서 꼭 채워야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수학은 뭐 요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산모는 큰 의미가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점수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알았죠? 공부 그냥 늘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위크4 나눠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EBS 1단원 그 자료 나눠드렸던 거 있죠? 그거 잠깐 펼쳐주시고요. 거기서 한 문제만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2단원으로 넘어갈 건데 아무래도 이제 2단원은 제가 오늘 1교시밖에 수업을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도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혹시나 연속 파트 숙제 안 해온 친구들이 있다면은 수능 특강 연속 꼭 다 풀어 오세요. 문제들 너무 좋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다 풀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요거 EBS 그 분석 자료인데 이게 아무래도 비원반 친구들까지 같이 나가는 공동 자료다 보니까 초반에 뭐야 이 A2반에서 왜 넓이 이거 개 쉬운 거 왜 넣어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쉬운 거는 제끼고 푸셔도 되고 또는 뭐 졸라 빨리 풀어보시든가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뒤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15번이나 21번이나 22번 주제들, 문제들에 대해서 또 더 연습할 수 있는 자료들 넣어놨는데 22번은 이걸 왜 낼까요? 22번은 진짜 이건 거의 그냥 고등학교 내신 수준의 문제였는데 그냥 고등학교 기출문제 몇 개만 그냥 뭐 휘문고 그 다음에 뭐
진선여고 뭐 이런 좀 유명한 학교들 있잖아. 그런 학교들 그냥 1, 2개년 기출문제 다운받아가지고 풀어봐도 진짜 이런 문제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좀 내신스러운 문제이고 지수방정식과 관련된 문제인데 요거 좀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21번이나 15번은 전 개인적으로 좀 수능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15번이나 21번을 맞췄다는 친구들은 옆에 이제 변형 자료라고 돼 있는 것들 한번 풀어보시고 혹시나 나는 15번이랑 21번도 못 풀었다 그러면 당연히 틀린 문제부터 꼼꼼하게 잘 복습을 하시고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가정하에 그 뒤에 있는 나머지 문제도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단 뭐 안 풀어도 돼. 그건 너네 선택. 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요 추가적으로 좀 자료 나눠드렸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 위크 1 문제들 중에서, 위크 4 문제들 중에서 한 문제만 좀 저랑 같이 보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라면요. 잠시만요. 적어놨는데 또 못 찾아. 잠시만. 정소가 몇 번이었는지 기억나냐? 27번이니? 자, 27번 맞냐? 41번 문제냐? 47번이야? 기가 먹었어. 미안해. 47번 문제 하나만 우리 조금 별표 칠까요? 요 문제는 어렵네요. 제가 3년 전에 이 문제 만들어 놓고 저도 처음에 정석이가 질문하러 왔는데 살짝 헤맸어. 솔직 고백. 내가 만들어 놓고 헤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꽤 고생했을 법한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요 문제 하나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그래도 풀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치? 나머지 문제들은 좀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47번 문제 하나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풀어드리진 않을 거고 이 문제 아이디어 위주로 조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47번 맞춘 사람 있어요? 풀었을 때? 나 맞췄어. 오, 대단한데? 그 다음 또 없어요? 한 명이야? 휘기템이네. 야, 너 나보다 낫다. 너가 수업해. 저도 처음에 살짝 헤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요 문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떤 이제 문제냐면요. 이 4차함수 fx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 fx가 x축과 만나는 모든 점은 a, b, c다. 거기다가 밑줄 쳐야죠. 즉, 세 점에서 x축과 만난다라는 거니까 한 놈은 뭐라는 소리야? 그치, 한 놈은 중근이란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A, B, C 중에서 한 놈에선 접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조건이 되게 특이한 게 나왔습니다. A, B라는 친구가, 자, 뭐래요? B, C라는 친구보다 더 어때? 길대. 자, 요게 별표예요. 요게 이 문제의 아마 핵심일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보더라도, 보통의 문제에서는 보기 힘든 조건이 하나가 들어와 있지.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줘야 풀릴 수 있는 문제야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두 상수 A, B에 대해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면서 우리 가본 조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는 이제 t로 가는 상황에서 f-2x 더하기 6, 그 다음에 fx라는 요 분수 극한을 살펴볼 건데, 자, 존재하지 않는,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그 t의 값이 하나뿐이다. t가 a 하나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fx는요 지금 a, b, 알파, 베타, 감마라는 지역에서 분모 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세 개의 상황 중에서 딱 한 지점에서만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 소린 거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번 조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자, x가 이번에는 이제 t로 가고 있는데 f-2x 더하기 6 분의 fx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친구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그 t의 값이 또 유일하게 하나래. 근데 그 친구는 b입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나는 f-2x 더하기 6이 언제 0으로 가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맞아요? 그럼 분명히 fx가 0으로 가는 상황이 세 상황이니까 f-2x 더하기 6도 0으로 가는 상황은 세 상황일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은 딱 한 지역이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가 0으로 가는 지역과 얘가 0으로 가는 지역을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fx라는 친구가 0으로 가는 상황이 지금 현재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주셨는데 문제에서는 알파랑 베타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베타랑 감마가 떨어져 있는 거리보다 어떻대요? 더 길다 그랬으니까 제가 조금 더 길게 표시를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우리는 F알파라는 친구가 0이 된다는 거 알고 있고 F베타라는 친구가 0이 된다는 거 알고 있고 F감마가 0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F-2x 더하기 6이라는 친구가 언제 0으로 가는지도 알 수 있죠. 왜? 우리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친구가 알파나 베타나 감마가 됐을 때 0이 되는 사실 알고 있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라는 친구가 알파가 될 때, 베타가 될 때, 감마가 될 때 이 친구도 0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근들이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근 체크해 주시면은 6 마이너스 알파라는 친구에다가 나누기 2 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6 마이너스 알파 나누기 2 이렇게 때려주면 되겠지? 얘들아, 여기 6 맞아요? 6 맞구나. 오케이.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6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나누기 2.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6 마이너스 감마에다가 나누기 2.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친구를 이제 또 한번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할게. 분명히 세 점에서 지금 이렇게 0이 되는 지역이 생겼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알겠지만 당연히 알파가 제일 작으니까 2분의 6 마이너스 알파가 가장 큰 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얘는 중간수일 거고 얘는 가장 작은 수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 우리는 베타랑 알파의 차이가 더 큽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의 차이보단 당연히 더 길겠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6 마이너스 알파 나누기 2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베타 나누기 2라는 친구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감마 나누기 2라는 친구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을 텐데 이 녀석의 길이가 이 녀석의 길이보단 더 길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 녀석이 0으로 가는 지역이 3지역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2지역은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2지역은 이 친구의 근과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이 친구가 지금 0으로 가는 상황이 3지역인데 그 중에서 2지역은 이 친구가 잘 메꿔주고 있어야 돼. 즉, 요 3개의 근과 요 3개의 근 중에서 2개는 뭐 해줘야 된다? 최소한 겹쳐줘야 돼요.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얘네 둘의 간격을 제가 잠깐 이름을 붙일게. P라고. 얘네 둘의 떨어진 간격을 P라고 잡을게. 얘네 둘의 떨어진 간격을 잠깐 Q라고 잡을게. 그럼 분명히 P가 Q보다 큰 상태죠?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이 친구도 봅시다. 얘네 둘이 떨어진 간격은 얼마입니까? 2분의 P겠죠? 제 말 이해되세요? 얘에서 얘 빼봐. 그러면 2분의 베타 빼기 알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정확하게 절반. 그 다음에 요만큼은 2분의 Q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3개의 근과 이 3개의 근 중에서 2개가 정확하게 겹쳐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딱 겹칠 수 있어? 지금 P가 Q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이 녀석의 간격이 정확하게 절반 됐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둘과 이 둘이 겹쳐질 수 있을까? 절대 못 겹치죠? 간격이 정확하게 지금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 두 근과 이 두 근이 겹칠 수 있어? 못 겹쳐. 제 말 이해돼? 이 친구랑 이 친구도 겹칠 수 있을까? 못 겹쳐. 그런데 누군 겹칠 수 있어?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죄송해요. 이 친구는 정확하게 어떨 수 있어? 겹칠 수 있지. 왜? 간격이 크니까 간격 큰 거의 절반을 때렸더니 그랬을 때 이 작은 친구의 간격과 똑같아질 수 있는 상황은 발생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가능할 때가 언제냐면 얘랑 얘가 어땠을 때? 딱 겹쳤을 때. 요때 우리가 3근 중에서 2개가 이 친구가 가지고 있어서 괜찮아지는 거고 이 친구도 3개 중에서 2개가 얘가 가지고 있어서 괜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베타라는 친구랑 600이 베타 나누기 2라는 친구가 같아져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베타 구해줄 수 있는 거 맞지? 괜찮아? 그러면 베타라는 친구는 2분의 6 마이너스 베타야 라는 것까지 써주시면은 2베타가 6 마이너스 베타가 돼줘야 되니까 베타 얼마가 나오시는 거예요? 2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우리는 분명히 세 녀석이 X축과 만나는 상황인데 fx가 4차다 보니까 세 개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누굴 가지고 있어야 돼? 중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얘가 만약에 중근을 가지면 이 친구 때문에 얘가 발생하는 거잖아. 제 말 이해돼요? 그쵸? 여기 F알파라는 친구가 0이어가지고 그래서 F-2x 더하기 6이 0인 이유는 얘가 알파가 됐을 때 즉 2분의 6 마이너스 알파라는 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얘 때문에 얘가 만들어지는 거고 얘 때문에 얘가 만들어지는 거고 얘 때문에 얘가 만들어지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럼 만약에 얘가 중근을 가지면 이 친구 입장에선 얘가 중근을 가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어요? 그 다음 얘가 중근을 가지면 이 친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얘가 중근을 가지는 거고 제 말 이해되지? 이 친구가 중근을 가지면 얘로 인해 만들어지는 얘가 중근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 여러분들 얘가 중근을 가지면 얘가 중근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녀석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게 되지. 왜? 여기 지역에서는 얘가 지금 중근을 가지는데 fx란 친구는 지금 여기 지역에서 하나의 인수밖에 안 가져. 그럼 여기는 두 개의 인수를 가지고 여기는 하나의 인수를 가지니까 약분해봤자 존재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 지역이랑 여기 지역에서 지금 삭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두 지역에서 극한이 안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 내 말 이해돼?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만약에 중근을 가져와.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근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fx라는 친구는 감마라는 지역에서 인수 2개 가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분의 600이 알파, 감마랑 똑같은 값이죠? 이 친구에서는 인수를 하나밖에 안 가지는 거라서 요거 삭제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도 지금 근이 가져지지 않게 돼요. 그런데 여기도 어차피 안 겹치는 근이니까 여기서도 안 가져지게 되는 거잖아. 그럼 극한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두 지역이 돼버리니까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근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요 중앙 녀석. 요 친구가 중근을 가져야 얘도 똑같이 중근을 가지는 거라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잘 삭제되는 거고 여기도 잘 삭제돼서 각각 하나씩 극한을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베타라는 지역에서 뭘 가질 수밖에 없다?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사실도 이제 써보면 베타에서 이제 중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하나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감마라는 친구랑 2분의 600이 알파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감마랑 2분의 600이 알파. 이거 서로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우리 얘네들의 간격과 얘네들의 간격이 정확하게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감마에서 2 뺀 거, 감마 빼기 2라는 친구랑 누구랑 똑같아야 돼? 2분의 600이 알파에서 2를 뺀 거랑 같아줘야 되는 거 맞죠?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2분의 600이 알파라는 친구랑 2라는 친구가 지금 같아줘야 된다. 이씨, 빼기 2. 이게 서로 같아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사실은 요 식이랑 요 식은 똑같은 식이네? 그치? 여기는 지금 같은 식이 됐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요 식 하나가 이제 나오는 거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조건이 추가적으로 뭐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2가 0이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2라는 지역을 우리가 이제 해로 하나 잡아주셔야 되는데 자, 베타라는 친구는 현재 2예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감마가 마이너스 2일 수는 없으니까 알파가 당연히 뭐겠습니까? 마이너스 2겠죠? 오케이.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알고 있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감마는 얼마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4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감마는 4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바로 체크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fx라는 친구가 바로 작성이 되니까 여러분들 fa-b 값은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무슨 뜻인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수계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면밀하게 잘 확인을 해서 극한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를 따져줘야 되는 문제여가지고 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간격을 좀 잘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 친구의 간격이 이 친구의 간격보다 더 멀어. 그런데 이 친구로 이용해서 이 친구의 근이 만들어져. 그럼 만들어진 근은 요 세 개의 근인데 요 세 개의 근의 간격은 정확하게 각각의 간격의 절반 간격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럼 둘이가 겹칠 수 있는 상황은 이 녀석의 절반 값이 이 친구의 값과 같았을 때, 즉 정확하게 이 친구가 이 친구랑 똑같아졌을 때 그때만이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겹쳐질 수 있다. 그 외에는 안 되겠죠. 내 말 이해돼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됐지? 끝. 넘어갈게요. 나머지 잔처리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주십시오. 넘어가도 되죠? A랑 B도 못 구하면 안 되겠지. A랑 B 바로 나왔잖아. 그치? 여러분들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크 1은 다 끝낸 것 같고, 위크 2 문제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연속 파트는 뭐 개념 설명할 게 딱히 없어가지고, 몇 개만 빠르게 설명하고 바로 문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만 되면은 말이 엄청 꼬여가지고 미안해. 아직 잠이 안 깨가지고. 쌤 어제도 4시에 잤거든. 선생님 완전 야행성이야. 왜냐면 진짜 딱 한 오후 4시 정도 때부터 정말 정신이 말짱말짱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막 처음에 이제 니네 분석 자료 만들 때 오전에 막 만들고 있는데 전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거야. 허송세월 시간 다 보내다가 한 4시인가 5시 때부터 이제 말짱말짱해져가지고 새벽 4시까지 하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아침에는 확실히 지금 정신 상태가 메롱해서 오늘 혹시 문제 풀다가 계산 실수하면 지적 좀 많이 해줘요. 알았지? 쟤 왜 저러나 이러면서 알았지? 그래서 지적질 좀 많이 해줘요. 약간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 자, 아무튼 우리 함수의 연속 파트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연속은 여러분들 극한 개념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하나만 더 추가시켜주면 되지. 그래서 우리 연속의 개념부터 잠깐만 빠르게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함수 fx라는 친구가 x는 a라는 지역에서 연속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fx라는 친구가 x는 a에서 당연히 함수값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함수값 있어야 되겠죠. 즉 정의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fx의 정의역 안에 x는 a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이 소리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뭐도 있어야 됩니까? 극한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는 a로 갈 때 그때 fx라는 친구가 존재해야 한다. 즉 우리는 a의 우극한과 자극한을 동시 관찰했을 때 두 녀석이 동일한 값으로 향해 가는, 즉 수렴하는 상태가 돼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근데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리미트 x는 a로 갈 때의 fx라는 이때 극한값과 실제 a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어때줘야 된다? 같아줘야 된다라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속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많이 쓰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사실은 연속도 기본적으로 극한으로 정의된 개념이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과 연속의 성질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같이 가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에서도 분수꼴의 극한 조심하라고 했던 것처럼 연속함수 같은 경우에도 연속 조건에서도 당연히 누굴부터 조심해야 되냐면 분수꼴의 함수에서 우리가 그 연속성 파악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겠죠? 아주 기초적이지만 가끔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요거 두 가지 표현만 잠깐 정리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fx라는 친구가 연속이고 fx가 연속이고 가끔 이런 문제 나오잖아. x-1 fx라는 친구가 x에 대한 어떤 식이 들어오는 경우, 이랬을 때 f1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완전 3점짜리 기출문제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fx라는 친구를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 연속이라고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fx가 x가 1이 아니라면 x-1을 직접 나눠주는 거 가능하죠?
제 말이 이해돼? 그러니까 x가 1이 아닌 지역에서는 f라는 친구를 x-1분의 분필 왜 이러죠? x-1분의 x에 대한 식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연속에서는 어차피 함수값과 극한값이 어때야 된다는 사실 알고 있죠? 같아야 된다는 사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f1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의 뭐를 계산해도 되는 거야? 극한값을 계산해도 되는 거 맞지? f라는 친구가 이미 연속이라고 줬기 때문에 f1값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값을 안 알려줬을 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fx라는 친구가 1이 아닌 지역에선 너로 퉁칠 수 있으니까 너에다가 극한을 씌워가지고 그냥 우리가 f1 값으로 대체해도 된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잖아. fx분의 1이라는 친구가 연속이다. 분수꼴의 친구가 연속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자체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연속이 돼줘야 되잖아. 맞아요? 얘는 fx가 연속이라는 말을 주고 나서 fx라는 친구에 대해서 식을 써보니까 분수꼴이었어. 그런데 f는 항상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1인 지역에서 내가 함수값 구해줄 때 극한값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 소리죠? 그치? 그런데 fx분의 1이라는 친구가 아예 연속이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모든 지역에서 잘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돼줘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f라는 친구는 절대로 뭐가 돼선 안 된다는 것부터 써야 돼? 0이 돼선 안 된다라는 것부터 써야 돼요. 그쵸?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런 거 있잖아. fx분의 x-1이라는 친구가 연속이어야 된다. 라고 해도 이건 똑같이 모든 함수, 모든 지역에서 이 친구가 연속이어야 되니까 f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 분자에 x 빼기 1이 있으니까 분모에 x 빼기 1 하나 정도는 있는 거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x-1이 있을 때는 극한은 존재할 수 있어도 1이라는 지역에서 함수가 정의됩니까? 안 됩니까? 얘는 정의 안 되죠? 그쵸? 이거 자체가 연속이어야 된다니까? 이거 자체가. 이거의 극한을 따지라는 게 아니라 이 친구 자체가 그냥 연속이어야 돼. 모든 지역에서 잘 정의돼 있어야 돼. 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얘가 잘 정의돼 있으려면 절대로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꼴이 나왔을 때도 f라는 친구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그냥 분모가 0으로 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꾸 이 친구랑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 친구는 f 자체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f를 표현해봤더니 분수식이었고 근데 분명히 f1은 있을 거고 그 친구가 극한이랑 같을 테니까 너의 극한이 f의 값과 같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만 얘는 얘 자체가 그냥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를 우리가 극한으로 해석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냥 모든 지역에서 잘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돼줘야 되니까 분모는 절대로 0이 가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거 써주셔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뭐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지니 많이 이러고 있으면은 다 이제 때려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극한이 있다라고 하면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면 되지만 연속이라는 말 없이 모든 지역에서 극한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fx가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하나까지는 괜찮아도 당 얘가 연속이다 라고 하면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지시면 안 돼요. 그쵸? 분모가 0으로 가버리잖아 그러면 1인 지역에서. 내 말 이해되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잘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연속함수 성질까지만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자, 다 극한 성질이랑 다 똑같아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연속함수랑 연속함수를 더해주거나 곱해주거나 빼거나 나누는 거 싹 다 연속인데 당연히 나누기는 조심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얘도 나누기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분모가 0으로 가면 안 되니까. 분모가 0으로 가면 연속이 깨지니까. 그치? 아주 기본적인 연속 성질 다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연속인 친구랑 당연히 불연속인 친구를 더하거나 뺐을 때에는 당연히 불연속이 되겠죠. 이것도 뭐 당연히 상식이죠. 하지만 그 외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 뭐다? CBC입니다. 불연속 더하기 불연속? 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쵸? 불연속 나누기 연속? 연속일 수 있어요.
괜찮죠? 즉, 이 6개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불연속, 연속 판정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외 모든 지역은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우리 하나만 더. 특히나 여러분들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이거잖아. 연속 함수랑 불연속 함수. 그래가지고 곱해서 연속인 함수를 만들어주자. 이것도 졸라 많이 나오잖아요. 그치? 자, 이때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불연속 함수의 특징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 불연속 함수가 좌극한 자체와 우극한 자체는 같았는데, 또는 좌극한과 우극한은 같았으나 여기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던가, 즉 좌극한과 우극한 자체가 하나씩 어떤 값으로 수렴하고 있을 때에는 얘를 곱해가지고 연속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 A라는 지역에서 얘가 불연속이라면 이 친구는 그냥 FA 값이 뭐가 돼주기만 하면 돼? 0이 돼주기만 하면은 이 친구 연속되는 거 알고 있죠? 괜찮죠? 자, 그런데 만약에 불연속 함수가요, X는 A라는 지역에서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상관이 없어. 발산을 한다던가, 또는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한다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던가, 발산하는 녀석이 하나라도 있다라면은 우리 연속함수가 FA가 0이 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는 판단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무조건 무슨 관점으로 가셔야 돼요?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식으로 확인하자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끝! 극한이랑 똑같지? 내 입이 아프다. 그치? 자, 그래서 빨리 넘어갑시다. 자,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혹시 연속은 어땠어요, 문제? 괜찮았어요? 어려웠어요? 연속 어땠어? 레벨 2. 좀 재미나지 않았어요? 문제 풀면서, 아, 재밌네. 뭐 이렇게, 너무 재밌어. 뭐 이러면서 풀었는데. 안 재밌었어? 노잼입니까? 응?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번호가, 17번. 네, 그래도 17번 같은 건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22번. 그 다음에 25번. 저는 개인적으로 25번 같은 거 나중에 수능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항등식을 얼마나 잘 다루냐. 요즘 그런 거 많이 보니까. 그 다음에 27번 같은 거 틀리시면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4번. 그 다음에 38번. 네. 그 다음에 41번.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레벨 3 할 수 있으면 하되, 시간이 없으면 다음 시간에 레벨 3 하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17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수능 문제든 좀 어려운 문제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요한 조건들에 가다는 왜 이렇게 말이 꼬이니? 밑줄을 좀 쳐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17번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첫 번째 fx라는 친구가 두 가지 함수로 나누어져 있잖아. 그럼 당연히 중요한 건 뭐겠어요? 2라는 지역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따져주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gx라는 친구는 a라는 지역에서 함수가 달라지고 있어요. x 더하기 a 마이너스 x 더하기 b. 그리고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x는 a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일단 리미트 f, x. 이 친구가 6보다 작대요. x가 2풀로 가고 있는 지역에서.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fx 더하기 gx. 자, 이 친구가 연속이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겠죠. 됐지? 자, 그러면 지금 fx랑 gx는 각각 2에서 함수가 달라지고 있고 a에서 함수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불연속으로 의심되는 지역은 2랑 a예요.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런데 2라는 지역에서 함수는 달라졌지만 뭐일 수는 있어? 연속일 수는 있겠지. 그치? 그럼 얘가 만약에 연속 함수라면 이 친구도 당연히 무슨 함수여야 돼요?
빨리 도와줘. 이 친구가 연속함수라면 이 친구도 무슨 함수가 돼줘야 돼요? 연속함수가 돼줘야 되겠지. 연속함수.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불연속이라면 이 친구가 2에서 함수값이 달라지는 불연속이라면 일단 이 친구도 어디서 달라지는 불연속이어야 돼? 2에서 달라지는 불연속이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얘도 불연속이 돼. 이 친구는 A라는 친구가 2가 돼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딱 두 가지 케이스를 보셔야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친구를 문제에서 줬으니까 F2 풀값을 조사해봐야죠. 자, F2 풀값을 조사를 해보시면은 4 더하기 A가 되실 거고 이 친구가 6보다 작아야 되니까 A가 2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케이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죠. 아, 그럼 이건 무조건 무슨 함수다? 너도 연속, 니도 연속. 이 소리죠. 너무 쉽다. 그치? 너무 이지한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산수가 되는 거죠. 산수. 자, 2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1은 4 더하기 A가 되시는 거니까 A 값은 그냥 5 이렇게 나와주시는 거고 5라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값을 비교했을 때 서로 같아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7이라는 친구가 쪽팔려. 이렇다고. 그치?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치?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요. 자, 할 말이 없고, 그치? 나를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유튜브 찍고 있지만, 우리 어제 OMR 리딩을 했는데, 95점이 있는 거예요. 95점. 미적분해야, 미적분해. 혹시 잠깐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까는 건 아니야. 까도 돼. 좀 깔게, 공개적으로. 자, 공개적으로 좀 깔게. 자, 95점 받은, 놈이 한 명 있어. 남자애야. 이름도 알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 없어요. 여기 없어. 근데 이 친구가, 이 새끼가 틀린 번호가 2번. 그 다음에, 우리 몇 번이죠? 비납법 문제 나왔던 거. A1 값이 3인 거 주어져 놓고 A3 값 물어보는 문제 있었거든요. 16번인가요? 이 틀렸어요. 2.3점. 95점. 네, 이걸 보고, 이 미친 새끼지, 이게. 그치? 미친놈이라고 해서 이제 물어봤단 말이야. 야, 너 이거 왜 틀렸냐 했더니만, 이게 그 문제였더라고요. F'1 값 구하는 문제. 맞죠? F'1 값 5 나오는 거잖아. 근데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였나? 그걸 미분하는 문제인데 2x제곱 더하기 x를 미분해서 2x 더하기 1이라고 써놨더라고. 그래서 답을 3번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A2 값이 6이 나와서 A3 값이 6의 제곱 빼기 6 해가지고 30 나오는 문제였을 거야. 6의 제곱이 64인 줄 알았대. 그래서 64에서 6을 빼가지고 58인가 그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독보적으로 유일하게 2번과 16번 틀린 데가 그 새끼야. 우리 재중에서 2번이랑 16번 다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내가 진짜 한 1시간 지랄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저러고 있네. 그치? A2반은 아니네. 그러고 보니까 A1반 같은데 이제 듣고 있나 모르겠어요. 저 앞반에 있는 애인데 아무튼 반성할게요 저도. 학생이 지랄하기보다 본보기를 대자. 그치? 미안해. 자 그럼 마이너스 5 넣어주면 마이너스 3. 되게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능에서 더 지랄하면은 그치 할 말이 없지, 그치? B는 8 이렇게 나오신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가지고 뭐 A 값, B 값 다 구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답만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쉽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우리 이제 22번 문제도 좀 볼 건데 이거 22번 기출 변형이거든요. 22번 문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은 어떤 복잡한 다항식을 하나 주고 나서 다항 방정식을 하나 주고 나서 그 방정식을 적절하게 인수분해해가지고 fx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일 거야를 추측하는 문제가 기출에 한 번 있었어요. 그 문제를 변형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22번 문제를 보시면 2x 빼기 1 fx라는 친구가 이제 f의 제곱 더하기 2x-2다. 라고 딱 주어져 있는데 얘 보자마자 f에 대한 몇 차 방정식으로 보여야 돼요? 2차 방정식으로 보여야 돼요. 그치? f에 대한 2차 방정식 즉 f제곱 마이너스 2x-1 f 더하기 2x-2는 0 이렇게 딱 써주면 이 친구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지.
이 기출이 한 번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복잡한 방정식이 보이면 그 방정식을 잘 인수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걸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해야 돼요. 너무 발상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은 발상적이지 않아. 그치? 이 정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1과 2x-2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로스 해주시면 이 친구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F라는 친구는요, 1이거나, 그 다음에 누가 될 수밖에 없다? 2x-2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조건을 보니까 F라는 친구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1이라는 상수함수와 2x-2의 교점에서 함수가 갈아타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y는 1이라는 상수함수 하나 그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x축, y축 잠깐만 그릴게요. 이렇게 x축. 자, 그 다음에 2x-2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찍고 마이너스 2 찍고 그림 요렇게 그려주시고 교점은 2분의 3에서 생기나요? 요렇게 우리가 교점이 생기는 그래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 그냥 얘를 탈 수도 있고 얘를 탈 수도 있고 얘에서 얘로 탈 수도 있어. 그럼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3이라는 친구에서 F1이라는 친구를 뺐더니 얼마가 나와줘야 된대요? 1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F3이 될 수 있는 함수값과 F1이 될 수 있는 함수값을 조사해봐야지. 그럼 F3은 얘를 따라갈 경우엔 1도 될 수 있고요. 얘를 따라갈 경우엔 4 될 수 있어요. 맞아요? F1이 상수함수 위에 있다면 1일 수도 있고요. 얘를 따라갔다라면 누가 될 수 있어요? 0이 될 수도 있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에서 얘 빼서 1이 되려면 딱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만나야죠. 자, 제 말 이해됐죠? 즉 3이라는 친구는 상수함수 위에 있는 지점이어야 되니까 3이라는 친구가 상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어야 돼. 아, 2분의 3 이후 지역에선 상수함수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F1 값이 0으로 찍혔다라는 거는 당연히 요 직선 위에 있었다는 거니까 1에서 0이 찍혔어? 아, 이 직선을 따라가줘야 되는구나. 요렇게 따라가 주시면 되겠죠. 소 이지한 문제였지. 괜찮지? 그래서 요 그림으로 그려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F2 빼기 F0 값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제가 별다른 개념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출에서도 요런 항등식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하는 거 출제됐던 경험이 있으니 요 정도는 발상으로 생각하지 마셔라 라는 거 하나 찝어드리려고 설명한 것 뿐이에요. 알았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됐죠? 오케이. 인수분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됐나요? 특히나 F가, 이것도 힌트 하나 주자면 F가 다항함수다 라는 말이 있을 때는 문제에서 F가 다항함수다 라는 말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이런 항등식이 나오면 차수 추론을 해볼 필요도 있어. 거기 위에다가 써줘. 이런 항등식이 나왔을 때 만약에 F가 다항함수예요 라는 말이 나오면 그러면 다항함수는 X에 대한 어떤 식이라는 소리잖아. 차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식이라는 소리니까 우리가 F가 몇 차식이어야지 이 왼쪽 식의 차수와 이 오른쪽 식의 차수가 같아졌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F를 추론할 수 있다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F가 다항함수라는 말이 있어? 없지. 그럼 솔직히 인수분해 가야 돼. 얘가 지수함수일 수도 있어요. 삼각함수일 수도 있고 무슨 함수인지 모르잖아.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추론 못한다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방정식이나 항등식 나왔을 때 어찌 보면 인수분해나 식 조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해주셔야 돼. 넘어가도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문제 키워드를 보시면서 내가 얘를 차수 추론으로 푸는 건지 아니면 인수분해나 식 조작을 해서 F를 끄집어내야 되는 건지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다. 넘어가도 되죠? 너무 쉬운 소리니까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25번인데 자 우리 25번 푼 사람 손? 한 명 또? 답지 안 보고 그냥 내 스스로 풀어냈다. 자, 우리 25번 같은 거 막히는 친구들은 항등식 잘 공부하세요. 요거 막히는 친구들은
항등식이 주어졌을 때 그 항등식을 제대로 잘 활용을 못하는 친구들이니까 그 부분 좀 잘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본 조건을 보니까 x는 1 이하 지역에서 fx라는 친구는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f1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나번 조건에서 x는 1보다 큰 모든 지역에서 fx라는 친구는 f 마이너스 x제곱 빼기 a제곱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 당연히 밑줄 쳐야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거기다가 밑줄 치고,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값 f1 값 거기에다가 또 밑줄을 쳐야죠. 자, 그러면 얘는 1 이하 지역에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고 얘는 1초가 지역에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f가 연속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f1 값이라는 친구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항등식이 나왔을 때는 적절한 수치를 대입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적절한 수치 당연히 뭐겠어요, 여러분들? 연속 조건도 생각해야 되고 f1 값도 찾아내야 돼. 그럼 당연히 넣어봐야 되는 수가 뭡니까? 1 아닙니까? 1에서 함수 달라지고 있잖아, f라는 친구가. 근데 여기에서 f1 값과 여기에서 f1 값 같아야 되잖아. 그래야 연속이지. 1의 우극한 값이나 1인 값이나 똑같을 테니까. 연속이라 했으니. 그 다음 여기서도 1 넣어봐야지. 그치? 그래야 연속 조건 쓰는 거지. 그리고 f1 값을 추측해낼 수 있으려면 x 자리에 또 1 넣어봐야 되는 거고. 맞아요. 당연히 x 자리에 1 넣어봐야 돼요. 자, 1 넣어보시면 f1이라는 친구가 1 플러스 a 마이너스 f1이 되시는 거니까 f1이라는 친구는 2분의 1 플러스 a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a만 찾아주면은 나 이 문제 끝나는 거네? 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 여기도 1 넣어봐야 되겠지. 자, f1이라는 친구는 f 1 마이너스 a 제곱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f 1 마이너스 a 제곱이기도 하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맞죠? 자, 됐지?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돼? a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 씨발, 이거 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1보다 작은 x에 대해서는 무조건 얘가 성립한다라고 했고, 1보다 큰 지역에선 무조건 얘가 성립해요. 자, 그쵸? 그럼 새로운 친구 하나가 출현했죠, 요거. 맞아? 그럼 여러분들, 얘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당연히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 녀석의 함수값과 이 녀석의 값이 서로 같다. 이걸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녀석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친구는 1보다 작아요? 1보다 커요? 작잖아. 그럼 1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친구를 당연히 어디다가 넣어봐야 돼? 넣어봐야죠, 여기다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걸 알아야 이게 이거랑 같다. 이렇게 써서 a를 구할 텐데.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등식 조건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여기서 못 가더라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씨발 어쩌라고 이러면서. 어떡해? 이러면서 이제. 그치? 못 푼다고. 이게 1보다 큰지 작은지 당연히 따져야지. 그치? 그럼 이퀄 1 마이너스 a제곱 넣어야죠. 그러면 1 마이너스 a제곱 제곱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a에다가 1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f1, 그냥 2분의 1 플러스 a라고 쓸까요? 이렇게. 됐어요? f1 값이 2분의 1 플러스 a니까. 그러면은 뭐야? 그냥 a에 대한 4차 방정식 풀자 이 소리 아니겠어요? 4차 방정식 풀면 되지. 자, 제 말 이해돼?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a를 이쪽으로 이항하면서 전개해. a 4제곱, 2a 제곱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a 3제곱. 그 다음 이 친구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 친구가 0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치? 그러면 정리하시면은 1 지워지고 a 어차피 0 아니라 그랬잖아. 문제에서 a 0 아니라 그랬어. 그치? 그럼 a 약분해도 되지 않아? 그치? 그럼 약분해. a 세제곱.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 여기는 2a.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a인데 a 약분해서 마이너스 2는 0. 그럼 인수분해 딱 되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a제곱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의 a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a제곱 더하기 2, a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0인 거여서 그냥 a 값 뭐가 나옵니까? 1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면 A 값이 1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어 주시면 얼마 나와? 1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이제 2번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문제를 어렵게 느껴졌다 하면은 항등식을 정말 활용 못하는 거예요. 항등식 진짜 활용 못 하시는 거야. 기본적으로 1 집어넣는 거 자체는 다 해. A2반 친구들이면. 이거 못하면 B반 내려가야지. 그치? 1 안 넣고 뭐 해? 그치? 1 넣는 건 다 했을 거야. 그 대신 얘를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랐다라고 하면 아, 내가 항등식에서 1보다 작으면 무조건 얘 성립하니까 1보다 작은 지역의 함수값 구하고 싶으면 얘 쓰자. 라는 그 항등식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을 못했구나. 라고 반성하시고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뒤로 넘어가서 27번은 나중에 풀게요. 다음 우리 2교시에 34번 문제랑 그 다음에 38번 문제는 좀 풀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아마 쇼츠를 찍으러 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쇼츠를 바로 2교시에 찍으러 오신다고 하면 우리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알았지? 그 다음에 쇼츠 안 찍으러 오시면 제가 두 문제는 설명해 드릴게요. 됐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여러분들 숙제가요. 미리 숙제 공지할 때 쇼츠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연속 파트 요 프린트는 진짜 다 풀만한 문제들로 놓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선별하지 마시고 다 풀어보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EBS 분석 자료 있죠? EBS 분석 자료 같은 경우에도 15번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21번, 22번은 아니야. 요 두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매우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 수준에 따라서 안 풀어도 되니까 15번, 21번 좀 이따가 제가 해설하는 거 잘 들어보시고 그 부분 잘 복습하셔가지고 풀 수 있는 만큼 좀 채워서 연습해줘라. 요 부분 숙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0분 쉬시고요. 우리 좀 이따가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맞아요. 요거 사물 분석자료. 그러네. EBS라고 하다니. 그치? 아침이라 이래.